실로 기괴한 비주얼이라서 현실에선 불가능해서 혹은 과장된 표현을 위해 많은 영화에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죠. 그런데 무조건 CG라 생각했던 이 분장들이 사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빚은 진짜 분장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한 59번째 지린 시리즈 영화 속에 지렸던 분장들, 그 대망의 3부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시작해요. 영화 돌연변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흉측한 이 찐 어인족이 사실은 배우 이광수의 피땀이 담긴 혼신의 분장이었는데요. 신약개발 부작용으로 한순간에 반인반수로 전락한 세기의 온망발을 그린 이 영화는 총 예산 불과 5억 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초저예산 작품이었죠. 때문에 작품 내에서 고퀄의 CG를 쓴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작진은 결국 돌연변이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CG 대신 특수 분장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우리 광수자는 매일 아침마다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은 이 분장을 매일 3시간씩이나 해야 했다 하는데요. 심지어 그 무게만 좋게 8kg에 달하는 생선 대가리를 뒤집어 쓴 건 물론 촬영 당시 매우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캐릭터에 맞게 제작된 얇은 의상만 입고 칼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등 런닝맨 돌고 갈 극한의 제작 현장 속에서 촬영 끝까지 가진 고생을 견뎌내야 했다고 합니다. 2012년 개봉 직후 수많은 파급을 일으켰던 금단의 화제자 은규, 파격적이다 못해 노딱 그 자체인 김고은 배우의 노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이 영화는 당시 30대 중반에 불과했던 박해일 배우를 순식간에 70세의 노인으로 바꿔버리는 지리는 분장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각각의 피스를 덧붙여 배우의 얼굴을 변형하는 분장이 지금이야 업계에서 너도나도 활용할 만큼 지극히 보편화된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2012년 당시만 해도 조각 형태의 실리콘 덩어리를 일일이 덧붙여 만드는 작업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 은교에서 시도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중 상황과 걸맞게 나이가 들었지만 매력적인 노인, 즉 미노년의 주인공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박해일 배우는 무려 8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장 시간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지리는 인내력으로 버티며 현장 스태프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죠. 한편 은교보다 6년을 더 앞서 희대의 특수분장으로 화제를 모은 또 한 편의 영화이죠. 난 잘 모르겠다. 바로 미녀는 괴로움입니다. 2006년 개봉 당시 코미디 장르란 특수성에도 자그마치 660만 명이란 경이로운 관객수를 달성한 이 영화는 169cm에 95kg란 지리는 스펙을 지닌 주인공의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인생 역전극을 그린 작품인데요. 하나 당시만 해도 아주 열악했던 특수분장 환경 탓에 이를 연기한 김하중 배우는 단지 분장 하나를 본뜨고자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인간 표본이 되어야만 했다고 하죠. 하나 소품을 제작해 국내로 귀환한들 보기만 해도 무거운 이 가짜 지방덩이를 촬영 내내 달고 다니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는데요. 부른다, 비켜라. 왜냐하면 엄청난 무게로 인해 움직임이 저절로 제한되는 건 물론 걷질 못해요. 그날 분량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함부로 벗을 수도 없었기에 화장실 가서 이 옷을 못 내려. 기본적인 생리현상마저 제한됐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김하중 배우는 제작진을 배려해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으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허나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찜통과도 같은 슈트 속에서 단수를 한다는 건 자칫 잘못했다간 배우가 그대로 기절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특수분장팀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억지로 쫓아다니며 강제로 수분을 보충시켜야만 했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중자는 화장실 크리를 막고자 눈에 물통이 보일 때마다 잽싸게 도망다녔다고 하는 지리는 자강투천 일화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연히 포콜 대역을 사용한 줄 알았던 이 영화의 지린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저 약간의 오투튠만을 첨가한 김하중 배우의 실제 육성 녹음이었다고 하죠. 2012년 매트릭스 신드롬을 일으킨 워쇼스키 자매의 또 다른 SF 연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 당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였음에도 우리나라의 배두나 배우가 캐스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건 물론 무려 1인 3역을 홀로 소화했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모은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왜 1인 3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죠. 먼저 배우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안드로이드. 손미는 알아보기 쉬웠지만 이렇게 가쁜 서양인으로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선 당연히 멕시칸 배우가 연기했겠다 싶었던 이 분장은 Oh my god, Duna! You're a Mexican lady today. 모두 배두나 한 사람이 오로지 분장의 힘을 빌려 연기한 지린 연출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옥게미전 지린 특수분장으로 넷플릭스 한류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킹덤입니다. 공개 당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완벽한 좀비 분장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좀비 분장을 위해 이와 같이 한 명당 5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 초디테일한 특수 분장을 했던 건데요.
심지어 좀비들이 때로 몰려나온 신을 위해 15명 이상의 분장사가 총동원된가 하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좀비 군단 습격신에선 무려 1300여 명에 달하는 연기자들을 모두 분장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집단 광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역대급 명장면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한편 뛰어난 분장 퀄리티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한 이 분야의 레전드 작품이 있죠. 바로 고 로빈 윌리엄스의 지리는 원맨쇼로 유명한 코미디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입니다. 작중 이혼당한 아버지가 몰래 아이들을 만나고자 펼쳤던 필사적인 여장 연기를 보는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이 역할을 위해 로빈 윌리엄스는 8조각으로 나뉘어진 라텍스 커버를 매일 도합 4시간 반에 걸쳐 분장했고 심지어 어떤 기계 변주도 없이 실제로 자신의 육성을 직접 변주해 할머니 연기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평단과 관객 모두의 배꼽을 빠개버린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분장상 수상이라는 지리는 영예와 함께 총 제작비 2,500만 달러로 무려 약 4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제작비 대비 18배에 달하는 초대박 흥행 성적을 기록하게 된다. 여담으로 시대를 초월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분장 퀄리티 때문에 당시 영화에 함께 출연한 아역 배우들은 완벽하게 할머니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선 진짜 가정부가 섭외된 줄 알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고 하죠. 한편 분장을 통한 천의 얼굴을 지닌 유명 배우로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틸다 스윈튼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선악을 아우르는 중성적인 외모의 소유자인 그녀는 지금껏 수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외관으로 등장해 주목받았는데요. 앞서 나온 MCU의 에이전트 1과 콘스탄틴의 가브리엘 외에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선 이렇게 주름살 가득한 노부인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호러 영화 서스페리아에선 비빌리의 노인 남성으로까지 분장하는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하나 뭐니뭐니 해도 그녀의 연기 커리어 중 가장 충격적이라 느꼈던 분장은 바로 설국열차 최고의 신스틸러 메이슨 총리 역이었죠. 분명 틸다 스윈튼의 얼굴이 곳곳에 숨어있긴 하지만 툭 튀어나온 코와 비버 뺨치는 뻐드렁니 그리고 왕방울만한 안경까지 정말 너무나 개성 넘치는 빌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첫 촬영 당시 그녀의 분장을 목격한 본 감독은 분명 자신이 직접 캐스팅한 배우였음에도 분장 전후 몰라보게 변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틸다 스윈튼이 설국열차에서도 1인 2역을 맡았었다는 건데요. 그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클럽 칸에서 술병을 뺏으려 들던 이 여성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영화 배우들이 분장 하나만으로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하나면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리는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의 임팩트링 스탠드 케이스가 그 모범 예시이죠.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기존 임팩트 케이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케이스티파이의 시그니처와 같은 카메라 링이 빌트인된 스탠드로 재탄생되어 최대 150도까지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각도 조절과 더불어 영상 시청이나 페이스타임 시 편리한 거치대로도 활용 가능하며 카메라 렌즈 보호는 물론 맥세이프 호환에 더해 밀스펙 낙하 실험까지 통과해서 2m 낙하에도 끄떡없는 지리는 내구성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채로운 커스터마이징으로 오로지 전 세계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네로라는 케이스 제품들 중에서도 끝판왕격 제품이자 이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새롭게 입점해 더욱 쉽게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다가오는 연말 지리는 브랜드 네임밸류의 케이스티파이를 진성으로 추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해당 제품 구매하시면 제가 광고주한테 칭찬을 받으니 여러분의 핸드폰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숙제 끝! 이어서 본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분장으로 충격을 선사한 또 한 명의 배우이죠. 바로 배우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일찍이 아역 배우와 하이틴 스타를 넘나들며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비주얼보단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고자 어떤 배역이건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지리는 패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이 삭발한 머리와 흉터투성이 분장을 위해 그는 하루 매일 2시간씩 총 77번에 걸친 분장을 덤덤하게 소화했다고 하죠. 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선 혈청을 맞고 비스트로 변신해 배우의 본 모습을 싸그리 지워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좀비행을 택하며 썩어 문드러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만 실리콘 모형을 곁들여 분장한 기타 출연작들과는 달리 무려 좀비와의 로맨스를 다루는 벽만 넘치는 작품의 특성상 창백한 피부는 톤 다운된 메이크업으로 붉어져 나온 혈관은 타투를 이용하는 등 배우의 매력을 부각시키고자 오로지 모형 없는 실제 분장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리즈 혹성 탈출. 현재는 CG의 도움을 받아 배우들이 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의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 분장은 모두 제작진의 100% 수작업 속에 담당 배우의 지리는 인내를 요구하는 고대디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이런 하드코어 메이크업의 대명사였던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바로 1989년작
배트맨 실사판에 등장한 배우 잭 니콜슨의 조커입니다. 당시 분장팀의 말에 따르면 이 조커를 분장한 듯 달린 조커는 코믹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배우의 이미지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헬난이도인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배우 본래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작진은 짜잔! 결국 그의 본 얼굴에서 하관만 비튼 아주 기괴한 마스크를 뽑아내는데 성공해버리죠. 하지만 덕분에 잭 니콜슨은 매 촬영마다 무려 2시간에 걸친 분장 끝에 스크린 앞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3년 뒤 드디어 개봉한 후속작 배트맨 리턴즈에선 이보다 더한 난이도의 분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우 데니 디비토가 열어냈던 이 편의 메인 빌런 펭귄이었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흉폭한 외관과는 달리 실상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였던 담당 배우를 변신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먼저 배우의 표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한 실리콘 마스크는 물론 펭귄이란 이미지를 인간의 체형에다 제대로 접목시키고자 그 무게만 자그마치 100파운드 무려 45kg에 달하는 실리콘 슈트를 자체 제작하는 등 정말 디테일한 캐릭터 표현에 영혼을 갈아 넣었음을 알 수 있죠. 또 존나게 뽀뽀마려운 그의 지리는 구강 상태도 인상적인데요. 특히 그의 입을 타고 흘러내리던 보기만 해도 밥도둑인 이 담즙은 사실 구강 청결제에 빨간색과 녹색 식용색소를 섞은 것으로 실상은 매우 청결한 내용물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존나더 아니 대단히 기분 나쁜 질감을 뽑아낸 획기적인 페이크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에 특수분장을 씹어먹을 만큼 그로테스크 끝판왕의 포스를 자랑했던 특수분장 사례가 있는데요. 1990년 개봉한 더 위치스입니다. 개봉 당시 너무나 리얼하게 인두겁을 찍고 나오던 이 마녀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수많은 아동 관객들이 집 팬티에 지려버렸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메이크업에만 7시간, 지우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는 초고퀄의 분장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개봉 전 제작사에서 최대한 덜 무섭게 해달라며 수많은 컷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요.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번외로 자타가 공인하는 미녀 배우 앤 해서웨이 또한 훗날 공개된 리메이크작에서 VFX 기술의 도움을 받아 원작의 마녀 역할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원작이 선사한 실감나는 공포감에 비해 기술의 발전으로도 따라잡지 못한 실사와 CG의 이질감 때문에 작중 꽤나 열띤 연기를 보여주었음에도 결국 이 영화는 오리지널의 아성을 꺾지 못한 비운의 케이스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껏 당연히 풀CG 처리된 영화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실제 분장이 들어간 작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영화의 제목대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이 영화에서 흡사 조루증에 걸린 듯한 그의 유년 시절 모습은 담당 배우인 브래드 피트의 본 얼굴을 바탕으로 CG 합성된 것이었는데요. 하나 그게 진행되면 실제 빵형의 나이와 겹치는 구간대에선 이렇게 CG 대신 실제 분장을 활용해 연출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원작 못지않게 훌륭한 비주얼을 자랑한 특수분장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2017년 개봉한 호러 영화 맞죠? 그것입니다. 친근하면서도 괴악한 인상의 광대 분장으로 그 당시 수많은 광대 공포증을 양산한 드라마판 버전도 인상 깊었지만 이후 27년 만에 영화화된 빌 스카스카드의 페니와이즈 역시 아이 오리지널에 견줄 만큼의 지린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배우 스스로도 지금껏 자신이 맡은 배역 중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밝힐 만큼 매번 2시간 반에 걸치는 기괴한 분장을 거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추상적인 캐릭터를 소화하기란 정말이지 너무나 존나 천직이었죠. 영화 속에서 보여진 이 기괴한 눈알씨는 실제로 CG 없이 모두 배우가 직접 연기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어차피 CG 처리할 테니 편하게 연기하란 감독의 배려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유의 똘끼 어린 특기를 계속해서 발산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배우의 지리는 원맨쇼 스킬 덕분에 제작진은 최소 몇십만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CG 비용을 그대로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입안을 꽉 채울 만큼 커다란 보철 치아를 끼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우는 구강 구조가 일시적으로 뒤틀리는 바람에 자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변태력 58,000렙인 감독은 오히려 이런 그림이 페니와이즈의 이미지를 더욱 탐욕스럽게 만든다며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해서 히드라 뺨치는 이 아밀라제 폭포씬이 결국 최종 컷에 그대로 실렸다는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리는 비주얼로 당시 전세계 극장을 얼어붙게 만든 극강의 호러물이죠. 바로 링입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리메이크작 중에서 상당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리즈는 일찍이 특수분장의 대가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릭 베이커가 참여해 그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는데요. 그 결과 총 3명의 분장사가 달라붙어 꼬박 5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비로소 완성된 이 분장은 정말로 물속에서 오랫동안 썩고 있는 듯한 익사체 특유의 질감은 물론 인조가 아닌 실제 사람 머리카락을 묶어 만든 가발로 극도의 현실감까지 부여했다고 하죠. 허나 물속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하는 운명인 우리
귀여운 원령 친구의 특성상 이렇게 매 테이크마다 머리카락이 진짜 꼬이기 일쑤였기에 제작진은 촬영 내내 그녀의 뚝을 다시 풀고 말려 하느라 좋아 죽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원령 사마라를 연기한 배우 더베이 체이스는 등장 뒤에 가려진 엄청난 반전 미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뒤이어 개봉한 2편에서 동일한 배역을 이어받은 배우 켈리 스테이블스 역시 각종 귀신 캐릭터와 확연히 차이나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죠. 역시 다른 장르는 몰라도 호러물의 분장이 없으면 큰일 수녀자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화 속 지렸던 특수분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지렸던 특수분장들 혹은 에이리언이 콘돔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아무리 CG를 활용한 후보정 방식이 판치는 시대이지만 뭐니뭐니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펼쳐지는 아날로그 분장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지리는 시리즈가 제작에 상당한 품이 드는데 이렇게 또 59번째 지리는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K스티파이에 감사드리며 짧은 광고 영상 틀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보시고 봐라. 네